안녕하세요. 오늘은 박문호 박사의 뇌, 생각의 출현, 요약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가 던지는 질문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137억 년 전 우주에서 시작해서 지금 당신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이 생각까지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냐는 거예요. 네, 맞아요. 시작은 뭐 빅뱅인데 음, 결국엔 우리 뇌, 바로 이 뇌로 얘기가 모아지는 거죠. 우주의 기본적인 힘, 특히 그 전자기력이 음, 생명현상이나 뇌 활동에 진짜 중요하거든요. 음. 이게 어떻게 세포를 만들고 신경계를 만들고 결국에는 생각이라는 이 놀라운 현상까지 이어졌는지 그 과정을 쭉 따라가는 겁니다. 아, 단순히 뇌 구조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쵸. 그 기원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네, 오늘 저희 목표는요. 당신이 이전 복잡한 생각의 본질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얻으시는 겁니다. 근데 시작점으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있더라고요. 로돌퍼 이나즈라는 분이 생각은 진화적으로 내면화된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게 정말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인데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탐색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음. 그 실제 행동이 뇌 안으로 들어와서 뭐랄까 시뮬레이션 되는 것. 그게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 행동이 뇌 속으로 들어온다. 네. 예를 들어서 길 찾는 상상을 한다고 해보세요. 음. 그럼 뇌는 실제로 몸으로 움직일 때랑 비슷한 신경 패턴을 막 활성화시켜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뇌는 그냥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기관이 아니라 세상을 예측하고 행동 계획을 세우는 아주 능동적인 폐쇄계 같은 거죠. 계속 내부 모델을 돌리면서 최적의 움직임, 그러니까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상이나 계획 같은 그런 정신 활동도 결국엔 몸의 움직임이랑 뿌리가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딱 떨어지는 논리적인 시뮬레이션만은 아니잖아요. 감정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그 안토니오 다마지오 연구가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다마지오가 밝혀낸 게 감정이 오히려 이성적인 판단에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엘리엇 사례가 있잖아요. 뇌종양 수술 받고 나서 감정을 느끼는 능력, 특히 그 안화전전 두엽 기능이 손상됐는데 지능은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결정조차 못 내리고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아니, 지능은 그대로인데 결정을 못 한다고요? 네. 논리적으로는 뭐가 더 나은지 설명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떤 선택이 자기한테 정말 좋은 건지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한 거죠. 와, 진짜 역설적이네요. 보통 감정은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감정이 없으면 제대로 된 결정을 못 내린다니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네, 그렇죠. 다마지오의 통찰은 이 느낌, 필링이라는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행동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과거 경험이나 학습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기존의 기억들을 새롭게 막 조합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와, 창의성이랑도 연결되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창의성이라는 게 그냥 번뜩이는 영감이라기보다는 박문호 박사님의 강조하신 것처럼 최소 10년 이상 아주 깊이 있게 쌓인 학습량, 그리고 그 기억들을 끊임없이 편집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의 기초는 학습이네요. 박문호 박사님은 기억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누셨죠. 절차 기억, 신념 기억, 학습 기억. 이 비율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설명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절차 기억은 뭐 자전거 타기처럼 몸으로 익히는 거고, 신념 기억은 우리가 옳다고 믿는 가치관이나 세상에 대한 어떤 틀인데, 이건 잘 안 변하죠.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이면서 이 신념 기억이 점점 커지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학습 기억의 비중은 줄어들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이 좀 경직되는 거죠. 아, 그래서 학습 주도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거군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특히 자연과학이랑 인문학 지식을 한 7대 3 정도 비율로 균형 있게 쌓아서 그 총량이 일정 수준, 그러니까 임계점을 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래야만 그 지식들이 서로 막 연결되고 편집되면서 생각의 유연성이라든지 정확한 판단력, 또 미래를 보는 비전 같은 게 생긴다는 거죠. 단순히 정보를 쌓는 게 아니라 연결하고 편집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냥 정보를 모으는 게 아니라 그 지식들을 잘 엮어서 자신만의 관점을 만들고 그걸 또 계속 업데이트하는 과정. 그게 바로 탁월한 생각의 힘을 기르는 길입니다. 자, 오늘 생각에 대한 이 긴 여정을 함께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들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혹시 그냥 서로 단절된 채로 뭐랄까 섬처럼 따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그 연결을 더 촘촘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만의 틀을 어떻게 더 넓고 이연하게 확장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다음 단계의 학습과 성장을 위한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